라스베가스 레이더스 4승 13패 디비전 4위. 너무 안타까운 성적을 기록을 했죠. 이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5번째 시즌을 맞이했죠. 조직 전반의 변화가 있었던 오프 시즌을 보낸 뒤에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악의 시즌 중 하나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잊고 싶은 그런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2014년 오클랜드 시절 이후에 최악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5주차부터 15주차까지 바이위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5주차부터 15주차까지 10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운 성적이었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디비전 라이벌들 팀들 상대를 할 때 전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즌 종료 이후에 헤드코치였던 안토니오 피어스는 물론이고 단장이었던 톰 텔레스코와도 작별을 했고요. 정말 안타까운 시즌을 참 보냈죠. 2024 시즌을 들어가기 전에 스타 러닝백인 조시 제이콥스를 FA로 떠나보냈죠. 그리고 마이애미 돌핀스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인 크리스티안 밀킨슨을 영입을 하면서 맥스 크로스비와 함께 수비진을 강화하긴 했어요. 그리고 쿼터백진에서는 가르너 민슈를 영입을 해서 에이단 오코넬과 경쟁 구도를 만들었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밀킨슨은 시즌을 제대로 못 치렀죠. 그리고 쿼터백진은 정말 수많은 로테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리그에서 4번째로 높은 패스 시도, 그리고 리그에서 2번째로 적은 러싱 시도를 기록을 하면서 비균형적인 오펜스를 시즌 내내 유지를 했고요. 러싱 게임 자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강요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초에 경질되었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루크 게시나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에서 임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된 스콧 터너 모두 이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코치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화된 플레이 패키지 안에서 짧은 패스와 스크린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물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그 선수는 타이트엔드인 브록 바워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잦은 로스터, 잦은 교체, 로스터의 뎁스의 얇음, 이 부분이 너무 큰 문제로 작용을 했는데 쿼터백의 교체,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죠. 가드더 민슈, 에이단 오코넬, 데즈먼드 리더가 돌아가면서 나오게 됐는데요. 가드더 민슈는 오코넬과 경쟁을 해서 일단 이겼어요. 그래서 선발로 먼저 출전하기는 했는데 부진으로 인해서 민슈가 벤치로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에이단 오코넬이 투입이 됐는데 에이단 오코넬의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죠. 그리고 나서 가드더 민슈가 다시 복귀해서 출전을 했는데 쇠골이 부러지면서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오코넬이 다시 나왔는데 오코넬이 또 무릎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영입된 데즈먼드 리더가 선발로 출전하는 이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이런 쿼터백 포지션의 혼란은 팀의 고질적인 문제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에이스 와이드 리시버였던 드반테 아담스는 시즌 도중에 굉장히 시끄럽게 트레이드로 인해서 팀을 떠나게 됐죠. 여기에 남은 와이드 리시버 자코비 메이어스나 트레 터커 그리고 타이트엔드 마이클 메이어 그리고 해리슨 브라이언트 조합이 구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펜스는 정말 진짜 너무 안타까운 그런 퍼포먼스를 시즌 내내 보여주면서 4승 13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킬 포지션을 갖고 있고 준수한 오펜시브 라인이 있어도 결국은 제대로 된 쿼터백 그리고 제대로 된 런게임 없이는 이 오펜스를 풀어나가기 힘들다. 이런 걸 잘 보여준 팀이고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런 시도당 EPA가 마이너스 0.24로 최하위였고요. 시도당 러싱야드도 최하위였어요. 한 경기에 100 러싱야드를 넘긴 경기가 단 5번밖에 없었어요. 조시 제이콥스의 이탈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매티슨 그리고 자미르 화이트, 아미르 압둘라 이런 선수들이 로스터에 위치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선수들 다른 팀이라면은 3번 러닝백 정도를 맡을 그 정도 수준의 탤런트를 가진 선수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러닝백 탤런트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게다가 오펜시브 라인들 존 스킴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어떤 이 레터럴 무브먼트에서 다 약점을 보였고요. 런 스킴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사이드 그리고 듀오 이런 인사이드 존, 듀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쪽으로 가고 점점 더 단순해졌습니다. 여기에 레이더스의 쿼터백은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 디펜스로 하여금 계속해서 투하이보다는 원하이를 선택하게 하면서 박스를 채우는 그런 큰 요소로 작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쿼터백들의 이런 약점은 결국 상대 디펜스에게 어떤 딥볼에 대한 위협을 전혀 주지 못했고 상대 디펜스는 당연히 박스를 채우는 선택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외에 럼블락시의 어떤 디테일이라던가 혹은 상대가 런블리츠를 했을 때 이거를 좀 대응하는 방식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들을 노출하면서 탤런트는 물론이고 어떤 코치들의 스킴 다 부재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오펜스가 있었고 디펜스 역시도 사실 총체적 난국이긴 했어요. 오펜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레이더스의 디펜스는 4-3 베이스에 니켈 그리고 다임 패키지로 혼합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추구를 했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디펜스 역시도 부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시즌 개막 전에는 디펜시브 엔드인 말콤 쿤스가 시즌 아웃이 되었죠. 그리고 크리스찬 윌킨스 역시도 IR에 올랐고요. 크로스비 역시도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런 디펜스의 약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스킵의 유연성 역시도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플레이당 디펜스의 EPA가 마이너스 0.07 수준이었어요. 경기당 허용 득점도 리그 하위권, 서드다운이라거나 레드존 효율성도 리그 하위권을 전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뎁스의 한계가 가장 컸죠. 추가적으로 여기서 파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세컨더리의 취약점 그리고 런 디펜스의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전형적인 침체기의 디펜스를 레이더스는 24시즌 동안 선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래도 뭐 오펜스보다는 디펜스가 괜찮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오펜스는 진짜 리그 최악이었고요. 디펜스는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 뭐 중하위권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오펜스가 이렇게 망가지는 팀들은 결국은 연쇄적으로 디펜스가 같이 최악으로 망가지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뭐 레이더스의 디펜스는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뭐 맥스 크로스빌 중심으로 아담 버틀러, 뭐 케일라반 체이슨, 타이리 윌슨, 로버트 스필레인, 트레버 모리그, 잭 존스, 뭐 아이제이아 폴라마우 나쁘지 않은 꽤나 괜찮은 탤런트들이 로스터에 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패트릭 그라임은 이번 시즌에 이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커버 제로를 활용한다던가 커버 제로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코치였고요. 맥스 크로스빌을 살려주는 어떤 스턴트 운영을 굉장히 비중 높게 또 가져가기도 했고 블리츠도 단순히 4명을 보내는 어떤 심프레셔라던가 5명을 보내는 5맨 블리츠보다 6맨, 7맨을 보내는 굉장히 공격적인 블리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뒤가 없는 굉장히 공격적인 디펜스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뭐 계속해서 쏟아지는 어떤 부상자와 탤런트 부재를 메꾸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패트릭 그라임이 잘 버텨줬다. 참 그나마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오프시즌 무브를 취했을까? 다 갈아엎어버리자.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LA 차저스라거나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오프시즌 무브를 가져왔습니다. 헤드코치 바꿨죠, 단장 바꿨죠, 주전 쿼터백까지 다 바꾸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런게임 보강을 위해서 러닝백 최고의 재능까지 데려왔죠. 가장 큰 뉴스는 헤드코치로 피트 캐롤을 선임했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애틀에서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그런 코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3+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여기에는 톰 브래디가 깊게 관여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또한 단장 자리에는 존 스파이텍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템파베이에서 스카우팅 그리고 인사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쿼터백 자리에는 피트 캐롤과 인연이 깊은 지노 스미스가 합류를 하게 됐고요. 또한 오펜시브 라인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콜튼 밀러가 오늘 조금 전에 3년 6,6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매우 흥미진진한 상황인데 선수단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시나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이 런게임의 개선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알렉산더 매티슨, 아미르 압둘라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러닝백 1라운드 전체 6번으로 또 애시튼 젠티를 뽑았고요. 또 스피드스터인 라인 모스터트까지 영입을 하면서 러닝백 룸을 정말 한 단계가 아니라 저 두세 단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기에 작년 드래프트에서 또 대박을 터뜨렸던 뭐 DJ 글레이즈, 잭슨 파워스 존슨 이런 선수들에 이어서 올해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에서 또 뛰어난 운동 능력을 보유한 가드 케일럽 로저스, 태클, 뭐 찰스 그랜트 이런 오펜시브 라인도 지명을 했고요. 벵갈스의 알렉스 카파 이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의 뎁스를 강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뭐 2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와이드 리시버를 또 지명을 했죠. 잭 배시 그리고 돈테 손튼 주니어 이런 선수를 또 지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스킬 포지션의 레벨, 러닝백뿐만 아니라 와이드 리시버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드반테 아담스는 이제 더 이상 팀에 없지만 오히려 작년보다 뎁스적으로는 훨씬 더 탄탄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디펜스도 정말 인앤아웃이 많이 있었는데 뭐 라인베커 로버트 스필레인 그리고 디바인 디아블로, 세이프티 트레버 모리그가 다 팀을 떠났고요.
여기에 벵갈스에 있던 뭐 저메인 프레이시라던가 뭐 엘란든 로버츠 그리고 뭐 데빈 화이트 그리고 자말 아담스, 제레미 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나름 뎁스를 채웠고요. 코너백 라인도 많은 교체가 있었죠. 잭 존슨 그리고 네이트 홉스가 다 팀을 떠나면서 여기에 이제 패커스 출신의 에릭 스톡스 그리고 3라운드에 엄청난 운동 능력을 가진 이 다리안 포터라는 선수를 또 지명하면서 나름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변수는 아마 최근에 방출된 이 디펜시브 태클인 크리스티안 윌킨스의 빈자리일 것 같아요. 아직 이 자리는 누군가 채운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뭐 레키 포투라던가 신인 뭐 톰카 해밍웨이, 뭐 JJ 퍼기스 이런 선수들이 메워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포지션보다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큰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오펜스는 진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고 디펜스는 주축 선수들이 조금 많이 나갔지만 거기에 뭐 베테랑, 루키들을 잘 조합해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포지션들은 잘 메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5 시즌에는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보면 좋을까? 돌아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칩 켈리 두 번의 실패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와 함께 걱정을 하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캐럴과 함께 이 서부 풋볼 이것을 AFC에 이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되는 부분은 켈리가 추구하는 하이템포의 인사이드 존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RPO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플 백필드 자원을 배치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캠프에서 엘스튼 젠티 그리고 잭 배쉬의 포니 패키지에 대한 테스트가 훈련 캠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뭐 이것과 함께 걱정이 되는 부분, 과제가 되는 부분 또 하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과거 켈리는 스크린 패스를 굉장히 많이 남발하고 단조로운 런 게임을 가져가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팀에서는 여러 시퀀스를 유연하게 겪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스가 그동안 겪었던 이 서드 앤 롱을 직면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지양할 수 있게 판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칩 켈리가 뭐 최근 오하이오 주립대를 또 우승으로 이끈 코치이고 과거에 뭐 나이너스, 이글스에서 성공하기도 했지만 실패를 맛봤던 코치잖아요. 특히 2016 시즌 나이너스에서 정말 처참하게 실패한 이후로 정말 10년 만에 NFL 복귀를 해낸 셈인데 이 칩 켈리의 오펠스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서도 제이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결국은 런게임 개선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요. 칩 켈리는 과거에 샷건에서 시작되는 어떤 4명의 와이드 리시버, 5명의 와이드 리시버를 쓰면서 업템포, 굉장히 빠른 템포로 공을 넓게 뿌리는 이런 스프레드 오펜스를 NFL에서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를 결국 컬리지 풋볼로 다시 옮기면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작년에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어떤 오펜스를 보면 좀 비교적 템포에 집중하면서 단순한 플레이들을 나열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템포를 조금 올리기보다는 조금 내리고 헤비 퍼스널도 같이 좀 활용을 하고 이걸 중심으로 좀 오펜스 드라이브에 어떤 시퀀스를 만들고 레이어링을 중시하는 그런 오펜스를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런과 패스를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상대 디펜스에게 어떤 느린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상대 디펜스가 좀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펜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활용됐던 존 스킴 그리고 여기 다양한 갭 프린스플이 또 추가가 되면서 다양한 풀링 컨셉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오펜스는 아마 현재 NFL 트렌드와 가장 부합하는 오펜스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칩 켈리의 오펜스, 좀 새로워진 칩 켈리 오펜스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거의 버려졌다시피 한 좀 런게임의 효율을 아마 많이 드라마틱하게 개선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 뭐 보이시 주립대에서 활용했던 이 애시튼 젠티라는 선수도 결국은 갭 헤비 스킴에서 뛰었던 선수고 지난 시즌 뭐 존 스킴에서 고전했던 이 레이더스 오펜시브 라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칩 켈리 선임은 굉장히 주요했다, 굉장히 좋았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뭐 다운필드를 잘 공략해줄 수 있는 지노 스미스의 합류, 이 오펜스의 폭발력을 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풀링 액션과 함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플레이 액션 게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뭐 적당한 웨펀들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브록 바우스는 물론이고 이제 블락킹 하면서 또 라우트를 뛸 수 있는 마이클 메이어도 있고요. 여기에 뭐 잭 배시, 돈테 썬튼 이런 루키들도 굉장히 피지컬하고 볼을 캐치하는데 또 강점을 가진 이런 포지션 리시버들이다 보니까
이 지노 스미스와 굉장히 좋은 합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참 작년과는 정말 180도 달라진 그런 좋은 오펜스를 저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칩 켈리 오펜스에 대한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펜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캐럴과 패트릭 그레엄의 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피트 캐럴은 기본적으로 4-3 언더에 여기에 이제 커버 3를 조합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코치죠. 근데 레이더스의 패트릭 그레엄 같은 경우에는 3-4 베이스의 멀티 프론트가 이미 정착을 하고 있는 코치고, 이것을 굉장히 레이더스 내부에 뿌리 깊게 이식시킨 코치입니다. 사실 캐롤은 시스템 디자인을 가져갈 때 오래전부터 이것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트 캐롤이 말년에 시애틀에 있을 때는 3-4 디펜스를 운영을 하는 코디네이터와 함께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레엄은 본인과 캐롤의 장점을 믹스하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런퍼스트의 갭 컨트롤과 필드 내 상황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한 프론트 운영을 공동 목표로 채택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캐롤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빅리켈을 활용한 뭐 프론트와 박스의 다채로운 운영 역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주목해야 될 포지션은 레오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선수가 맥스 크로스비 반대에서 정렬할 타이릭 윌슨 또는 안드레 카터인데, 이 선수들은 단순한 패스러시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라인베커의 롤까지도 부여받을 선수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피트 캐롤 디펜스의 페르소나와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캐롤의 디펜스의 성과는 이 레오의 활약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시애틀뿐만 아니라 레이더스의 일원이기도 했었던 브루스 어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값이 높은 FA를 대거 영입하지 않고 내부 유망주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빠른 성장에 초점을 둔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믹스된 시스템의 정착 그리고 선수들이 얼만큼 잘 적응을 하고 성장을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캐롤이 이제 헤드코치를 오면서 결국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바꾸지 않았잖아요. 패트릭 그라임을 그대로 함께 데려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꽤나 어그레시브한 운영을 보여줬던 이런 그라임의 디펜스는 사실은 그만큼 상대에게 빅플레이를 또 많이 내주는 문제가 있었죠.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던가 세이프티가 기본적으로 태클 앵글을 잡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이런 세컨더리에 좀 큰 성장을 이뤄내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피트 캐롤은 아시는 것처럼 이 리전 오브 붐의 창시자이고 또 유명한 세컨더리 구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레이더스 디펜스에 부족했던 여러 어떤 디테일한 세컨더리에게 필요한 어떤 앵글을 잡는 법이라던가 태클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디테일하고 베이직한 부분들을 또 코칭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커버3 존 매치 개념들이 함께 도입이 되면서 많이 세컨더리 쪽에서 많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킴 전체적인 색깔은 아마 작년에 비해서 공격성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미스 태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터프한 태클 그리고 세컨더리 간의 어떤 유기적인 커버리지 이런 것들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트 캐롤이 오면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딱 두 명인 것 같아요. 이제 코너백 6피트 4인치에 거의 200파운드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루키 코너백 데리안 포터, 그리고 6피트 4인치에 거의 210파운드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 세이프티 아이제아 폴라마우,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꾸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리차드 셔먼이 만들어낸 리차드 셔먼이래. 죄송합니다. 피트 캐롤이 만들어낸 어떤 리차드 셔먼이라는 코너백, 얼 토마스, 캠 챈슬러, 뭐 바이런 맥스웰 이런 좋은 선수들을 양성해냈던 코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즈가 좋고 굉장히 피지컬하고 운동 능력이 좋은 이런 데리안 포터라던가 아이제아 폴라마우 이 두 명의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이 디펜스가 얼마나 잘할지는 사실 감이 안 오지만 어쨌든 좀 이 두 명의 선수를 함께 주목하시면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